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선생님들께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4개의 소제목 정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쪽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긴 해도 지금의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변할 수 있어. 자네가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네. 도대체 왜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선택한다네. 지금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지. 자네는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 지금 당장 변하고 싶다고. 심지어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소연했네. 그럼에도 왜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네가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결심해 왔기 때문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변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겠어요? 조금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긴 해도 지금의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니까. 이대로의 나로 살아간다면 눈앞에 닥칠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어. 비유하자면 오래 탄 차를 운전하는 상태인 거네. 다소 덜거덕거려도 차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물면 되지. 하지만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 새로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눈앞의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 더 힘들고 더 불행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즉, 인간은 이런저런 불만이 있더라도 이대로의 나로 사는 편이 편하고 안심되는 거지. 변하고 싶지만 변하는 것이 두렵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한다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 자네는 항상 후자를 택했겠지. 방금 또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불만이 있더라도 이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결심을 매번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을 했을 때 제가 이런 결심들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어떠한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1쪽에 나오는 변명으로서의 열등 컴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만 인과법칙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마치 중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납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 자체는 그다지 나쁜 게 아닐세. 이것은 이해했지? 아들러도 말했듯 열등감은 노력과 성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가령 학력의 열등감을 느껴 나는 학력이 낮아. 그러니 남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돼. 라고 결심한다면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지만 열등 컴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킨다네.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못생겨서 결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A라서 B를 할 수 없다 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은 이미 열등감의 범주를 벗어난 열등 컴플렉스이지. 아니,
방금 선생님이 든 사례들은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어요. 학력이 낮으면 취직 자리도 출세의 기회도 얻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이것은 핑계도 뭣도 아니고 엄연한 사실입니다. 틀렸네. 왜죠? 어디가 틀렸다는 건가요? 자네가 말한 인과관계에 관해 아들러는 무늬만 인과법칙이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네. 원래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 것을 마치 중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납득한다고 말이야. 며칠 전에도 내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한 탓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네. 분명 프로이트의 원인론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의 이혼은 큰 트라우마이자 그 사람의 결혼관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놓여있지. 하지만 아들러는 목적론적 입장에서 그것을 무늬만 인과법칙이라며 경계했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쉽게 성공합니다. 선생님도 그 정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아시잖아요. 문제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느냐 하는 걸세. 가령 자네가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봐야지. 성공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간단히 말해 한 발 앞으로 내미는 것이 무서운 거지.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희생해서까지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즉, 생활 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는 거라네. 아까도 말했지만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연스럽지만 지금 이대로가 더 편한 거지. 저도 일상생활에서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다. 라는 무늬만 인과법칙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인과법칙을 제 스스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무늬만 인과법칙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나오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즉,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네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표일세. 아니 하지만 자네 말대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야. 가능하면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면 좋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건 부자연스러운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야. 자유를 행사하려면 대가가 뒤따르네. 자유를 얻으려면 타인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악당이 되려고 부추기는 악마의 사상이라고요. 자네는 아마 조직에서의 해방을 자유라고 생각했겠지. 가정이나 학교, 회사 또는 국가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조직을 뛰쳐나와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순 없네.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지. 지금 선생님은 저더러 남에게 미움을 받아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네. 하지만 그건 일부러 미움받을 짓을 하라고 부추기거나 나쁜 짓을 저지라고 하는 것은 아닐세. 그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되네. 잠시만요.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유의 무게를 견딜 수 있나요? 인간이 그렇게 강인한 존재입니까? 가령 부모에게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독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도 독선적으로 행동하라는 것도 아니네. 그저 과제를 분리하라는 거지. 자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네의 과제가 아니야. 역으로 나를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애를 썼는데 좋아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의 과제에 개입하는 보상적인 발상이네. 미움을 살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비탈길을 굴러가듯이 살지 않고 눈앞의 언덕으로 올라간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세. 만약 내 앞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인생이 있고 이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 나라면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택할 걸세.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즉,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지. 이 미움받는 용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미움받는 것을 하라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살고 싶은 것을 행동할 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포기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다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7조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수용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수용이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 수용부터 설명하지. 처음 만났던 밤, 나는 자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라고 했던 아들러의 말을 소개했네. 기억나나? 물론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내용물이 담긴 그릇을 버릴 수도 교환할 수도 없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즉, 나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것. 쉽게 말해 사용 용도를 바꾸라는 거네. 그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일도 진취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네. 일부러 적극적으로 자기를 긍정할 필요는 없네.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을 해야 하네.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수용? 그래, 둘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지. 자기 긍정이란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라고 스스로 거짓 주문을 거는 거네. 이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칫 우월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지. 한편 자기 수용이란 하지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걸세.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지. 더 쉽게 설명하자면 60점짜리 자신에게 이번에는 운이 나빴어. 진정한 나는 100점짜리야. 라는 말을 들려주는 것이 자기 긍정이네. 반면에 60점짜리 자신을 그대로 60점으로 받아들이고 100점에 가까워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라고 방법을 찾는 것이 자기 수용일세. 60점이라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요? 물론이지. 결점이 없는 인간은 없어. 우월성 추구에 관해 설명할 때 말하지 않았나? 인간은 누구나 향상되기를 바라는 상태에 있다고 말이야. 뒤집어 말하면 100점 만점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일세. 이 말은 인정할 수 있겠나? 긍정적으로 들리면서도 어딘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진 말인데요. 그러한 것을 나는 긍정적 포기라고 말한다네. 긍정적 포기요? 과제를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나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어. 하지만 주어진 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네.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란 말이지.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자기 수용이란 것이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자기 수용이야.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힘들 때 거짓된 자기 긍정을 통해 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잠깐의 위로를 받았을 뿐 저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스스로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거짓 자기 긍정이 아닌 진실된 자기 수용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비판하신 분도 있고요. 맞아, 내가 이랬어야 돼. 라고 공감하신 분도 많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들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살고 계신다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